네, 청년 창업 5년 후의 생존율 20%. 오늘 두 번째 주제의 제목입니다. 청년 창업 이대로 좋은 것인지,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두 분의 청년 사업가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옥지원 대표 그리고 김보민 대표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의 토론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년 창업의 5년 생존율은 23%다. 4곳 가운데 3곳 이상은 5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패와 좌절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전 정신과 청년 창업만을 강조하는 건 무리다. 오히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게 더 자연스럽다. 청년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각종 지원 정책은 제대로 된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 청년 창업,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들어본다. 네, 오늘 청년 창업 제도와 정책에 관해서 문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지 들어보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두 분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좀 얘기 들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두 분께서 어떤 사업 하시는지 잠깐 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옥지원 대표께서는 회사 이름이 기뜸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기뜸 대표 옥천입니다. 예. 저희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식품을 좀 현대화해서 일반 사람들이 즐겨 먹을 수 있도록 좀 변화해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통식품을 개발하는 거. 네. 뭐 이런 음식 소재가 그럼 뭐입니까? 우리 전통식품 중에 김부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김부각. 네, 이게 예. 전통적으로 밥 반찬으로 많이 이용을 해왔는데 저는 이거를 과자처럼 먹을 수 있도록 개발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맥주, 술안주나 과자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보민 대표의 회사 이름은 JTF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맞습니다. 회사입니까? 저희들은 전기전자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예. 부품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의료용 센서에 들어가는 광센서 소자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떤 컴퓨터 사용자들의 목이나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품, 모니터 받침대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창업에 관한 제도와 정책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두 분께 생각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골자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보민 대표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가장 앞세워서 한두 가지 정도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어디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정부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금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데요. 예. 좀 더 제 생각에는 너무 자금이 쪼개져서 너무 많은 업체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감독을 강화하고 초기 선정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업체들이 많은 지원을 받아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인재들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너무 작지 않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두 겁니다. 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지속성도 말씀하셨고요. 예. 잘게 좀 쪼개져서 금액이 지원된다 그런 뜻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네. 조금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좀 집중해서 좀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나 보통 지원되길래 그렇게 잘게 쪼개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다 다른데요. 크게는 몇 억짜리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에 있는 막 시작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R&D 사업, 몇 억짜리 R&D 사업을 잡는 것은 쉽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백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몇 천만 원짜리 사업 또한 어느 정도 업력이 2년, 3년 차야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그 지원 사업에 가까이 갈 수 있구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돈 가지고 창업자가, 사업가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진행하기
쉬운 예. 데까지 단계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금액을 조금 더 높여서 10개 기업 해줄 것을 5개 기업만 해주고 예. 그리고 좀 더 오래간 기업을 5개를 키우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몇 천만 원대의 사업만 해도 좀 괜찮은데 맞습니다. 몇 백만 원대의 사업 가지고는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다.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건 그야말로 뭐랄까요? 그 사업하기 위한 사업에 불과할 수도 있다. 조금 보여주기 위한 예. 그리고 건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치현 대표께서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자금에 관련해서 혹시 이런 문제 있다고 짚어주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창업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융자 자금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상환을 해야 되는 예. 기간이 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어떤 창업자는 경영이 굉장히 잘 돼서 그거를 원활히 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예. 이제 앞서 VCR에서도 보셨겠지만 성공률 25%밖에 안 예. 돼요. 그럼 나머지 예. 75%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융자 자금을 갖기 위해서는 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리면 한 달에 3년 후부터 예. 2년 그러니까 3년 때부터 한 달에 약 300만 원씩을 매년 갚아야 3년 동안을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그 300만 원을 갚는 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이 상황을 좀 유예해 준다거나 예. 네. 그런 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텐데 예.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1년 거치 2년 알겠습니다. 상환 예. 그거 안에 프로그램에 무조건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 좀 시작해서 조금 궤도에 올라갈 만하면 그렇죠. 그때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 부담을 느껴서 거기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꽤 있어진다. 이런 네.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창업을 하게 되면 데스밸리라는 게 예. 3년에 한 번 처음 오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게 주로 좀 사업이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금을 상환하는 시기와 딱 딱 예. 맞물렸기 때문에 예. 물론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저는 아마 그것도 그 데스밸리를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좀 장기로 좀 빌려줄 필요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예. 근데 한 번 상환을 하고 그 뒤에 또 다시 또 지원을 받거나 이런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어찌됐건 기업은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초기에 받은 자금들은 대부분 이제 시제품을 만들거나 판매나 홍보를 위해서 대부분 자금이 다 투입이 돼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더 큰 마케팅 비용이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오거든요. 예. 근데 그때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예. 그러니까 후속 자금을 정부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평가? 네, 평가를 예. 좀 그 기술성이라든지 예. 그 기업의 어떤 속 알맹이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후속 지원을 할 때 평가의 1순위가 매출이에요. 예. 네, 그 매출이다 예. 보니까 예. 매출이 좋지 못하는 기업들은 예. 후속 지원을 그러니까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뭔가를 도약이 필요하지만 예. 그 도약하기가 굉장히 힘든 예. 네, 상황인 겁니다. 예. 도약기에 있는 청년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그 평가, 그러니까 네. 매출만 보지 말고 이 업체가 얼마나 그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네.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서 도약기 있는 기업들한테 좀 지원을 해줘야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아마 그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지속성하고도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까? 같은 뜻이?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원이라는 게 지원을 해주실 거면 자, 너 돈 이거 줄 테니까 해봐. 그리고 살아남아. 이게 아니라 한번 시도해봐. 라고 해서 지금 어려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로 해서 조금 더 힘을 내봐. 이런 연속성이 있고 그리고 자립성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이 키워졌을 때 그때는 이제 지원을 끊어도 되지만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없다 보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자금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 청년 창업가가 쉽게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대표들이 어려운 점이 제발 연속성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예. 네. 너무 객관적인 아주 정형화된 걸로만 평가를 하지 않고 예. 정말 멘토 같이 붙어서 이 기업이 계속 발전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평가가 조금 더 깃들여진다라고 하면 매출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들도 같이 봐주셔서 예. 평가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은 조금 더 좋은 기업이 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차라든지 3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그 어떤 업체를 선발해서 그 지원해 줄 거냐, 그 대상을 뽑을 때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그 현실과 맞지 않고 좀 더 많은 훌륭한 기업을 키워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걸 수치로만 본다는 거죠. 수치로만 네, 본다. 네, 맞습니다. 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예. 그럼 수치를 보지 않고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라고 예. 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약간 어려운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치도 봐주지만 수치가 아닌 것들도 좀 봐주신다라고 하면 예. 조금 더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수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다른 그 이 기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걸 잘 들여다볼 줄 아는 게 평가기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좀 전문성을 키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그 지원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그런 것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매출 같은 그런 것만 하는 이유는 뭔가 그 기관들이 실적 위주, 성과 위주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물론 이제 단순히 수치만 보고 매출만 보고 지원을 하는 기관들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그거밖에 없다 보니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가장 기관들이 실적을 많이 챙긴다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저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면 몇 개월 뒤에 연락이 옵니다. 예. 성과 났어요? 예. 팔았습니까? 성과 났어요. 성과 예. 났어요? 예. 하지만 기업이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그걸 시장에 내다 팔기까지 보통 짧아야 1년이고 길면 예. 2년입니다. 예. 근데 지원을 해줬는데 언제 성과가 나요? 언제 성과가 났어요? 왜 아직도 안 났어요? 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묻는단 말이죠. 그것 예. 자체가 실적을 어쩔 수 없이 챙겨야 되니까 물어보긴 하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실적에 보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봐주신다라고 하면 예. 실질적으로 2년에서 3년은 최소한 걸립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잘 되고 금방 나올 수도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실적을 물어보는 거 좋고 확인하는 거 좋습니다. 예. 하지만 몇 개월 안에 이 청년 창업가가 만든 아이템이나 기업이 실적을 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실적을 냈다라고 하는 기업은 예. 이미 이전에 1년, 2년, 3년을 준비해 왔던 그런 기업이겠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일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훌륭한 인재들과 조합을 이루어서 회사를 꾸려나가야 될 텐데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더 지역이다 보니까 인력 구하는 것, 함께 일할 파트너를 만나는 것 이런 측면에서도 좀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일단 제조업인데요. 제조업이라서 사실 제조업 어쨌든 인력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예. 그건 현실이고요. 아니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이상향과 예. 이제 직장이 바라보는 사원의 모습이 이게 미스매치가 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갭을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지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예. 좀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 이제 뭐 급여도 많이 주고 복지도 뭐 좋은 그런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청년 창업에서는 그렇게 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 이게 현실적이죠. 예. 네. 그런 갭을 좀 메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건 좀 부족하다라는 네. 뜻이고 인력 관련해서도 김 대표께서 느끼시는 바가 있습니까? 네, 저도 일례로 최근에 작년 10월 달부터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근데 올 1월까지 물론 지원서를 많이 넣긴 하지만 저와는 약간 동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뽑을 수 있는 인력 풀이 많지도 않습니다. 예. 하지만 급여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지원금,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금이 2, 3년 전만 해도 조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점점 그 문이 너무 좁아지고 점점 금액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용을 하고자 하더라도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그런 지원 사업들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 예, 예. 자, 1월부터 3월까지 채용하세요. 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제가 급하게 해야 될 수도 있고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임의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두지 않고 그리고 성과 지표를 낼 수 있는 그런 마감 시간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거를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업의 사정에 맞춰서 하지 않고 그 지원하는 기관의 사정에 맞춰서 우리가 1월에서 2월까지 집행을 해야지.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기업하고 사정은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벌어지는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력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분도 좀 짚어보겠어요. 김옥 대표께서는 혹시 그 외에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거 있다라고 짚어주신다면 어떤 거 있겠습니까? 아, 지금 창업 그 예. 지원 예. 정책에 예,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저는 생각하는 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창업을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예, 저는 좀 굉장히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이러니한 거는 정부에서 융자를 받는데 상환을 할 때 이자를 줘요. 예, 네, 이자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은 세금이거든요. 예. 네, 세금인데 우리가 왜 이자를 내면서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후원하는 그러니까 장려하는 창업 자금을 활용을 하는데 이자를 주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근데 뭐 이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 기업 창업가 대표의 신용도에 따라 예. 이자율이 달라져요. 예,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장려하는 창업 자금을 알겠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를 붙이는 게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좀 예, 아이러니하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창업은 어찌됐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시대적 흐름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창업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금이고 예, 이제 하나는 실패했을 예. 때의 예, 문제점인데 예, 근데 이런 그 자금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고 사실 실패했을 때의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서 놓여지는 상황들, 상황,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예,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슨 네. 뜻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예, 많이 좀 정책도 필요하다. 실패를 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부여하는 방안으로 네. 하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지금 신용사회이기 때문에요. 실패를 했을 때 창업자가 굉장히 신용에 대한 큰 예. 타격을 입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하지 예, 않나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실제로는 그 판매망을 확보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청년 창업가시 처음 시작하는 비기너에게는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 말씀 한 말씀 듣고 좀 정리를 하죠. 예. 지원을 해 주셨으면 저 같은 특히나 지역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서 무언가 기업에서 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어떤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시, 도 차원에서 구매를 좀 해주고 어떤 그런 서류라도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주는 그런 시스템도까지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걸 들고 나가서 전국적으로 싸울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또 우리는 시에서 인정받은 기업이다, 도에서 인정받은 기업이다 이런 게 마케팅적인 요소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들기 이 돈을 가지고 만들어봐, 이 자금으로 만들어봐. 오케이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한번 사줄게, 예. 내가 한번 써줄게. 예. 이 단계까지 해주신다라고 하면 예, 조금 더 기업들이 첫 발을 내딛기가 되게 예.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 창업가 두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봤는데 위험이 너무 많은 시장의 청년들에게 이 창업만 하라고 독려만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겠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환경이 좀 더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